네, 우선 저는 신정규고 레벨업에서 백엔드 AI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머신러닝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MLOps 워킹그룹에서 MLOps 개념을 정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계산대과학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넘어가라. 근데 이거는 중요한 소개는 아니고요. 이걸 좀 잘 넘기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읽는 거랑 듣는 거랑 보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임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평 좋은 게임 말고 좀 평이 안 좋은 게임들을 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2명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저희 백엔드 AI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그 주로 하드웨어 바로 위에 설치가 돼서 그 위에서 여러 종류의 AI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거나 AI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성 AI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딥러닝 모델은 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뭐 카테고라이제이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모델이죠. 그래서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고 뭐 2017년부터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건 거대 언어 모델, 라지랭귀지 모델이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나 멀티모델 결합 모델들이 주로 있고요. 원래 잘 나가고 있던 비전형 AI들이 이 디퓨전 모델과 결합되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거나 또는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들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해내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모델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 뭐 사이즈 때문인데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8배에서 10배 정도씩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000배 정도의 모델 크기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 자원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이 하나의 해자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100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2025년 정도가 되면 300억에서 500억, 2023년 올해 들어서는 1000억 이상이 들어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처음 발표가 되고 볼트가 나온 이후에 쭉쭉쭉 발표가 되면서 GPT-3가 2020년에 나오고 그 GPT-3에서 원래 개발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걸 이머전스 비헤이비어, 생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2022년 말에 드디어 챗GPT를 통해서 2020년에 학자들이 받았던 충격을 대중이 받게 됐죠. 그리고 챗봇은 사실은 이런 라지랭귀지 모델을 한 응용인데 실제로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대답이 이어지는 긴 글을 쓰는 어떤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실제 백엔드 쪽에서는 그냥 긴 글을 계속 쓰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넣는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프롬프트 인젝션이란 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단계에서 서비스 단에서 이 글을 중간에 넣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AG라고 부르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 글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이 글이 이어서 써질 때 앞 내용을 참고를 할 때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도중에 앞부분에 글을 집어 넣었을 때 그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뒷부분을 쓰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새로 발견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빙 AI 같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유출된 적이 있었고요. 주로 이런 프롬프트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의 프롬프트 글 내용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쪽에 앞부분 글이죠. 엄청나게 길게 이 모델의 동작을 묘사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기반이 된 게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 대규모 데이터를 자기 지도 학습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사전 학습을 수행한 모델입니다. 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중간에 콘텐츠를 몇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빈칸 채우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앞부분에 글에 이어지는 단어를 계속 추측시키고 그게 맞는 답인지 틀린지 알려주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들이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파인튜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은 일단 하나를 크게 만들고 파인튜닝을 여러 단계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창발 현상들이 모델 사이즈에 크게 유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모델을 일단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인튜닝은 결국에 우리가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인데 이런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동작을 하도록 입력, 출력, Q&A 셋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포맷부터 내용까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종류의 동작에 특화되도록 추가적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로라가 있고 아니면 체크포인트 기반의 계속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생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패스웨이가 2021년에 구글이 발표를 하고 2022년도에 이 패스웨이를 기반으로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레드팜이라고 올해 발표를 했던 의학 지식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레드팜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이 환자의 상태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 물어보면 알려준다거나 또는 환자에게 전달할 텍스트를 생성하는 여러 종류의 역할들을 하죠. 올해 9월에 더 사원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쪽의 팜 모델도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 특화해서 보안 분야의 텍스트들과 다크웹의 텍스트들로 추가 튜닝을 시킨 거고요. 미네르바라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만든 것도 있죠. 그래서 우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새 많이 사용되고 라마2라고 하죠. 라마2를 파인 튜닝 하기 전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대략 800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모델을 조금 다양한 모델들을 같이 훈련을 시키고 이 모델들을 앞에 어떤 종류의 게이트웨이를 달아서 이 게이트웨이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웨이트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웨이트로 훈련을 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입력을 받고 똑같은 이제 답을 하게 만들었을 때 각각이 입력한 문제 종류에 따른 텍스트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 다르게 받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훈련이 돼서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전문가 모델을 만들게 되는 방식인데요. GPT-4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6 트릴리언 파라미터가 들어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일 모델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는 게 아니라 220빌리언짜리 8개가 MOE로 돌아가거나 또는 110빌리언짜리 16개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구글이 2021년도에 발표된 스위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48개의 엑스퍼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비교적 조금 작은 사이즈에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2023년까지만 해도 이 모델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 때문에 이것들을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대규모 IT 회사들이 몇몇 소수 회사들이 만들고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 모델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도 끊임없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챗GPT가 규모의 정대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수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이후에 이 독점적으로 기반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사업하겠다 이런 사업 모델이 변화될 가능성이 몇 가지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챗GPT를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클라우드 회사들 이 챗GPT 성능을 못 따라가 다들 이제 올해 초만 기억을 해보시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뭐 네다섯 개 되는 IT 회사들이 올해 3월에 타겟으로 제품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품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이퍼플로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공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GPT 3.5에 맞춰가지고 성능을 올려놓으면 GPT-4를 해요. GPT-4를 이제 성능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GPT-4 서브를 이번에 내라. 서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용하는 비용이 GPT 3.5하고 비슷한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화가 늦어지고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너무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챗GPT 하나만 둘러싸고서라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요. 또는 국가와 기업 사이에도 이런 미묘한 종류의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죠. 이런 기술을 상업화된 회사에 맡겨놓을 수 있는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런 종류의 알력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봄에 일어난 것들이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가 모델도 있었지만 성능이 챗GPT만큼은 안 됐었는데 메타가 만든 라마가 유출이 되게 되면서 라마가 유출이 됐었던 거죠. 적당히 작은 크기의 무대, 70빌리언 정도의 무대 사이즈, 60빌리언 정도의 무대 사이즈로도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게 되면서 기업, 국가, 양쪽 모두가 스몰하지 않지만 절대 스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70빌리언 이렇게 되게 쉽게 말을 하는데 앞서 트릴리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만 70빌리언이면 정말 큰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은 뭐 이 정도 사이즈의 모델이면 우리가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보여주자 이런 회사들이 생기고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국가가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가보자. 이런 종속을 막아보자. 이런 쪽의 양쪽이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초여름에 발표된 그 아랍에미리트의 탈거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초부터 그 LLM을 하겠다. 엑스페이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고요. 5월부터 발주되는 10월에 그 엔비디아가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를 설립을 하면서 일본에서 직접 만드는 모델을 합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한 2주 됐던 것 같은데 그 마라이버시스럼 5라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얘를 머신러닝 중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 중 수정을 하겠다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움직임이 많은데 국가에서 만드는 모델들도 있고 사기업들이 만드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쪽에서는 야만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레브라 같은 경우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세레브라 칩으로 만든 GPT 모델을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눈에 들어서 차세대 패스트 모델의 세레브라 칩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는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스토리티 AI는 스토리 AI를 발전을 했었고 이번에 모자이 같은 경우는 모자이 지금은 인수가 됐죠. 어디가 있었나? 네, 데이터베이스가 인수를 미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시아 폴링블록 같은 모델도 있고, 블룸이나 레드 파자마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모델은 아직 없어요. 한국어 기반 모델은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이 올해 공개된, 요번 달에 공개된 구글의 차세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 나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기가 정도의 메모리 이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7대 안드로이드에 너무 어디에? 현재 출시되어 있는 그 구글의 키워달라고? 레퍼런스 핸드폰에서 픽셀 그것도 맞아. 그다음에 그전에 사용되고 있던 카르투 같은 경우는 이제 궤도에 들어서 그 다양한 유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클로즈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에서 만든 모델이고 그 구글이나 챗GPT, 그 GPT-4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유일하게 실제로 사용하기 사용이 가능한 그 멀티링구얼 모델입니다. 오픈소스 쪽에서는 팔콘도 있고 라마초도 있고 미스트랄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걸 라마 정도가 쓸 수 있는 건데 팔콘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되게 이상하게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크고요.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지지난달에 나왔는데 사이즈가 10빌리언이 안 돼도 여러 종류의 참가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거 그대로 쓰는 대신 약간 더 큰, 뭐 팔콘이나 라마의 밖에서 교정하는 그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하였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모델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동시에 8개 돌려서 믹스트라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구형 가능한 메모리 모델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죠.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은 재작년, 작년, 올해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GPU가 그냥 없는 상황입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하게 GPU를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목표를 1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만 대를 주문했지만 뒤에서 나오겠지만 올해 다 합쳐서 20만 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HBM을 다모아도 여러분 5천 대가 안 됩니다. 선고에.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HBM 만 대를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그록이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최근에 엑스타 AI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그 ABA랑 HBM의 구글 클라우드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모아서 A3라는 슈퍼컴퓨터 외국에서는 올해부터 이런 슈퍼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만들지 이런 가상의 클라우드 상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탑5의 20위 안에 5개인가가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 구축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다음 바이트댄스도 10만 대 정도를 주문해서 바이트 LM이라는 언어를 내놨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몇 조 원 단위로 주문을 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된 양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후에 주문만 못 받게 하는 걸 모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파가 한국에 있었는데 하나는 그 작년에 받은 견적으로 올해 주문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슈퍼컴퓨터 6024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 이 대안으로 같은 플로우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으로 AMD에게도 그 문호를 열어줬지만 AMD도 그 가격에 못 주겠다고 한다는지 홀드되는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전략 자원으로 취급하는 게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화웨이가 시절 주식을 못 사게 하니까는 사우디에다가 클라우드 이전을 만들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약간 돌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 미국이 아예 사우디한테 GPU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기존에 주문했던 분량조차도 수출 못하게 10월 중순부터 미국이 대중국 GPU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용 GPU는 A100이나 H100 말고 참고로 A800, H800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A100, H100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가 제가 시간 다 썼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빨리 들어가. 편하게 하세요. 저녁 사면 돼. 그 수출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 수출 이용 기준 12테라플롭스였나 그거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도록 만든 게 A800이랑 H800이에요. 그러니까 MV 링크라고 부르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고 클럭을 약간 낮춘 모델인데 그래서 기준만 낮춰서 파는 거고요. 왜 할인하는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모르지만 할인 되게 상서로운 숫자라고 하면 중국에서 제가 H800, 800이고요. 그다음에 A40S 근데 이것도 다 수출 금지시키고 얘네들은 심지어 인퍼런스용으로 사용이 되고 이 RTX는 게이밍용 GPU입니다. 이것까지도 수출 금지를 전부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엔비디아는 이 얼마 안 됐죠. 지지난주에 4090 드래곤의 D인데요. 4090 D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필름을 한 90메가헤르츠씩 깎아가지고 내년에 발표를 하면 아마 CES 때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든 팔겠다는 이 정확한 의지를 보면서 저도 사업이 어려울 때 엔비디아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좀 어떻게든 팔겠다는 의지가 정말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불량 공세로 나가고 있죠. 한 양을 엔비디아로부터 그냥 통째로 떼와서 2023년에 그 도입을 했고 이 분량이 아직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업적으로 국가 간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올해. 이거 어제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은 27일인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국가 단일 지원을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서 4조 원을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공장을 사용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규모가 20조 넘는 공장인데 4조는 국가 부족으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하는 데스크탑에서도 데스크탑에 설치되는 GPU에서 AI를 돌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계획을 요 수출 금지 다음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슈퍼컴퓨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어떤 그 엄청나게 고밀도로 그 연산 자원들을 모아놓은 하이퍼퍼스 컴퓨팅이죠. 하이퍼퍼스 컴퓨터를 모아놓는다고 하면 하이퍼스케일러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거를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슈퍼컴퓨터는 보통 구축을 하면 그 상태로 내재 위주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는 클라우드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AI를 만들기 위한 극단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그 슈퍼컴퓨팅 22에서 그 제로 맥스라고 부르는 128기가 HBM이 달려있는 CPU를 인텔이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전부 다 아르몬맵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에 이제 1, 2, 3위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걸어가서 그냥 여기서는 세레브라나 브롱이라고 부르는 칩들도 전부 다 사전 구매를 해서 전부 다 거기로 보내서 동산이라니까 나는 이 우리 동산지가 같은 경우는 올해 엑사스케이라고 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아지랭귀지 모델을 돌리겠다고 했었고 여기 그래픽코어가 이걸 수출을 하겠다고 뭐 오픈 레터도 쓰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결심을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이 슈퍼컴퓨터를 계속 런칭을 하고 있고요. EU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연산 자원들이 군데군데 여러 개가 있는데 큰 게 없어요. 여러 국가들이 연합시라는 그걸 극복해보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이게 유니크이기 딱딱 때문에 휘둘러가지고 기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고 가방 있어서 원래는 하이퍼플로바라는 같이 하는 했던 걸로 알고 가방 있는데 안에 그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서 해라라는 압력이 있어서 그 실제로 이 기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슈퍼컴퓨터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유학용포에 루카쿠라는 그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얘가 그 되게 비운의 컴퓨터인데요. 어디 갈 건데. 왜 비운이냐면 그 만든 후에 100% 일단 유틸라이즈 1호선 가고 2호선 가라 다 할까? 해서 뭐예요? 진짜 루카쿠가 아니? 원어를 만들고 실감에서 전력을 내려주고 영상을 하네. 중국은 우리나라랑 근처에서 전부 다 자원공을 사가지고 이걸 기판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게이밍 용도로 AI용으로 리팩토링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등장해서 작업하고 있죠. 근데 그까지 가려고. 내가 했는데 지하철에 쭉 서고 하이브리드 AQ 쪽으로 저기들 저기들. 클라우드 업체들도 실제로 자체적인 칩들을 찍고 있습니다. 훈련용 AI 장비들도 다양한 종류로 새로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뭐 인퍼런스용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제년 타겟으로 이베리온이나 뭐 사피오, 이 필름 같은 전부 다 칩을 개발을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훈련용 AI 장비에 기존에 너무나 구현이 힘들었었는데 이걸 좀 쉽게 넘어가자. 어차피 트랜스포머가 잘 되면 되니까 이런 쪽으로 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용 장비로는 FPGA 기반으로 AMD가 만들어주는 이런 FPGA에다 칩을 굽는 회사들이 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용으로 비트웨어 같이 그 특정 AI 모델들을 인퍼런스 해준 칩을 제조해주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인데 AQT라고 해서 아예 훈련부터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PC장에 떨어뜨리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훈련부터까지 정말 입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11월에 제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내년이면 이 결과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공개 소프트웨어 훈련 솔루션과 서비스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한 10분 짜리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 오버를 많이 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모바일 게이트 키퍼도 있고 이 중에서 궁금하신 건 이거 정도 있는데 그저께 애플이 프로시라는 오픈소스 모델을 빌린 것이 관련 이게 애플에서 선전을 안 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만든 LLM이니까 하나로 모델의 비전 타이틀링이라는 그 노벨티가 없고요. 그래서 따로 구별을 한다고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크로팅이라면 인도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수능이 많은데 인도 번역의 언어만으로 커버하는 것은 거의 비중이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접근들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플랫 GPT가 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굉장히 인베스트를 해서 그리고 이런 데 사용되는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구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투리죠. 다양한 지역어들이랑 인도 음성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오픈소스한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메테우스라는 비율제를 만들고 이걸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걸 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몇 가지 전망을 해보자면 내년에 몇 가지 전망을 해보자면 멀티모달 모델이 굉장히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실제로 AI를 직접 만드는 종류의 모델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많이 등장을 하고 일단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AI를 훈련하고 뭐 AI T4로 바이트넥스 모델 훈련하다 걸려가지고 계정 훈련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단계는 AI 기반으로 모델 시스템을 적용하는 친구들이 올해 중부터 여러 종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을 작성하고 구조설계랑 ML 전체를 AI로 관장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전망들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규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한번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